이건 살짝 선 넘은 것 같은. 이 새끼가 친구를 일찍 보내려고 안주를 달랬더니 암덩어리를 선. 상당히 오랜만에 신당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동안 신당 쪽이 소홀했던 게 아니라 꾸준히 돌아다녀보고 찾아보고 추천받은 식당들도 방문해봤는데 일단 저 스스로가 만족하지 못한 식당을 올리기엔 채널 주인장으로 용납이 되질 않아서 해서 일전에 방문했던 맛집들의 기운도 받을 겸 최근에 재방문하여 영상으로 담아 저도 이렇게 소개해드린 맛집을 꾸준히 다니고 있다는 인증, 그리고 지난 영상들과 묶어 12곳의 맛집을 한 편으로 소개해드리는 그야말로 신당 베스트 편을 만들어봤는데요. 자, 그럼 얼른 소주 하나 꺼내오시고요. 떠드는 건 제가 할 테니 최대한 편안하게 감상해보시죠. 해서 1번으로 소개해드릴 맛집은 등갈비가 맛있는 식당 참수 꼼장어입니다. 외국인이 있으니까 멀리서 왔다 말도 못하겠네. 세상에, 외국인도 찾아오는 등갈비 맛집으로 사장님께 이거 먹으려고 멀리서 왔다고 말하려다 실제로 친구는 저 때문에 남양주에서 일부러 왔거든요. 근데 말을 못하겠네요. 아무리 멀어도 외국인한테 못 비비죠. 소주로 갈 거지. 창신동 숯불꼼장어는 소곱창이 유명하고 신당동 참수꼼장어는 등갈비가 유명하고. 와, 꼼짝어 서럽겠다. 삐져가지고 막 짐 싸서 기장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가게 특제 소스랑 방금 묻혀나온 것 같은 매콤 달큰한 겉절이가 침샘 제대로 자극해 주었고요. 백반집에서 식사로는 잘 안 찾는 메뉴인데 희한하게 등갈비집에서 먹는 순두부가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가끔은 왕코 등갈비, 순두부가 더 땡겨서 가는 일도 있거든요. 이런 거 참 입맛 특이해. 외국인이 등갈비 먹는 거 되게 신기하다. 소금이랑 양념 하나씩 주문했고요. 요즘 제 구독자님들 좋아요, 댓글, 화력 지원만큼이나 강력한 불이라서 금세 탈 것 같아 사이드로 놓아 주었습니다. 방금 너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했더니 좀 찔리긴 한데 아무튼 등갈비에서 얌시럽게 발라낸 고기를 한 점. 와, 한국인들 정신줄 놓게 만들어서 살찌게 만드는 단짠의 조합이 적절한 데다가 숯불향까지, 거기에 겉절이까지 샥 곁들여 먹으면 뭐 아는 맛이 무섭다고. 얜 좀 많이 무섭더라고요. 평평한 겉절이에 이렇게 고기랑 마늘을 올려놓으니 마치 알라딘의 나르는 양탄자가 펄럭거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 역시 음주인이라 표현력이 참 좋죠. 3일 넘게 걸렸어. 와,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 입맛에 잘 맞으니 불이 세서 타건 말건 급하게 남아있는 소금구이 싹 다 올려주었고요. 내가 먹으려고 찜한 뼈다귀에만 최선을 다하기로 합니다. 남의 뼈다귀까지 타는 거 신경 쓸 겨를이 없었네요. 인생 각자 사는 거죠 뭐. 소금 금세 다 먹고 양념도 올려주었고요. 양념이 더 잘 타니까 더 섬세하게 다뤄줘야 하는데 이걸 친구한테 맡기자니 너무 태우길래 그렇다고 제가 직접 하자니 손으로 영상을 찍어야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건 뭐 계륵도 아니고 돈내기라고 해야 되나? 소금이 술안주에 식구라면 양념은 뭔 식구? 개인적으로 소금구이가 더 많이 취향이었고요. 어우, 잘 구웠다 야. 맛있는 건 가끔 건강에 반비례한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이건 살짝 선 넘은 것 같은. 이 새끼가 친구를 일찍 보내려고 안주를 달랬더니 암덩어리를 선물하네요. 그래도 맛있었습니다. 이 식당 또 돼지꼬리를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별미라고, 꼬리부위라서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쫄깃한 살밥이 제법 많고요. 족발을 기름에 튀긴 것 같은 느낌으로 겉은 바삭한데 안쪽은 부드러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술안주로 도가니와 족발, 껍데기 그 사이 중간에 어디쯤엔간 존재하는 맛. 여튼 숯불에 구워 먹는 돼지꼬리는 그냥 미쳤다. 옛날 엄마가 김장할 때 계속 개겼다가 얻어먹다가 그만. 겉절이를 계속 먹다 보니 옛날 집에서 어머니 김장하실 때 옆에서 앉아 턱 받치고 기다리면 입에 넣어주시던 그 맛이 생각나서 옛 생각에 한 잔 쭉 털게 되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향수 때문에 계획 없는 과음을 했지만 안주가 너무 좋아서 행복한 술자리를 가졌네요. 오늘 맛있는 등갈비에 쫄깃쫄깃한 콜라겐 덩어리, 돼지꼬리로 소주 한 잔 어떠실까요? 잘 먹고 갑니다. 자, 이번에는 숭부지 채널 신당편의 시작을 알린 곳들로 신당 맛집 하면 당연히 들어와야 할 안경할머니 곱창을 방문했습니다. 간판 이름이 곱창이지만 저는 항상 양념막창 먹으러 오는 곳. 떡볶이 그릇에 담겨져 나와 옛날 감성에 친숙함은 덤이고 저희 동네 무수히 많은 양념막창 집들이 있지만 여기만의 차별화된 맛을 비슷하게라도 내는 곳을 아직 발견해보지 못해서 있으면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지, 이거지. 보통 어딘가 먹으러 갈 때는 그 주변에 갔다가 생각나서 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집은 다른 부연 설명 없이 그냥 서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막창집으로 막창 하나만 보면 이 동네까지 일부러 찾아오는 정말 게 역대급 칭찬 같은데, 저한테는 그도 그럴 것이 친한 친구들이 성동구 출신이 많아서 학창시절부터 친구들과 함께 먹었던 추억의 식당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그때는 건전하게 콜라를 마셨겠지만 그랬었니? 아닌 것 같은데. 불쌍하다. 여튼 그때는 건전한 학생이라 하지 못했던 곱소의 원한이 여기 쌓이고 쌓여 술 취하고 싶은 날이면 안주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 중에 늘 곱창이 우선순위에 있는 게 아닐지. 불맛과 양념 맛의 조화가 정말 좋고 야들야들한 막창과 꼬득거리는 부위도 같이 나와 입이 호강하는 맛집으로 앞으로도 오래오래 자리해주어서 맛의 추억을 많이 쌓고 싶은 식당으로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신당 중앙시장 처음 오시는 분들도 아, 여기구나 하고 찾기 쉬울 만큼 사람이 바글거리는 핫한 식당 옥경인의 건생선인데, 그렇게 많이 다녔어도 여기를 1차로 와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늘 주변에서 맛있다, 맥주로 입가심하고 싶을 때 들려 인기 메뉴인 방건조 갑오징어로 행복한 마무리를 하던 곳.
밀도 높은 오징어의 탱탱한 식감이 너무 좋고 같이 나온 마요네즈 소스랑 찍어 먹으면 짭짤하면서 고소하니 맥주랑 간이 딱 맞는데 두께가 좀 있어서 씹는 맛이 일품이라 치아가 좋은 게 정말 복이라고. 뭐 가끔 먹다 보면 살짝 억센 녀석들도 있어서 턱 운동을 좀 과하게 할 때도 있는데 해서 완전 식기 전에 드시길 추천드리고요. 근데 솔직히 술 취하면 그런 거 신경 잘 안 쓰게 되는데 여기 방문한 다음날 아침이면 안면 근육이 좀 땡기는 건 어제 오징어 씹기에 내가 참 진심이었구나 생각이 드는. 산미짱들 날린다. 주 메뉴가 건어물과 반건조 생선이라 주 연령층이 굉장히 어르신들일 것 같지만 되려 젊은 손님들이 주를 이루는 식당. 서울에서 보기 드문 상당히 터프한 식감의 갑오징어와 생선찜 같은 소주 안주도 많이 파시니까 소주파 맥주파가 정모하기에 참 좋은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베스트 12에 올려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맛집으로. 그 다음으로 소개할 두 곳은 제구네와 남원닭발인데 이건 조금 이따가 일전에 만들었던 남원닭발 리뷰에서 세심히 다뤘으니 재밌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곳이 뭐 워낙 유명해서 수많은 분들의 리뷰가 널려있는데 떡볶이 타운에 국물닭발이 유명하다면 여긴 숯불 무뼈닭발이 강력한 곳이죠. 제가 이번에 신당 쪽 맛집 12곳을 추려보면서 느낀 건데 같은 신당동인데도 떡볶이 타운 쪽과 중앙시장은 왠지 전혀 다른 지역에 와서 먹는 것 같은 각자만의 개성이 있더라고요. 그럼 나머지 맛집들 만나보러 가시기 전에 번외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오사카에 사는 사람들 보고 꽤 궁금했었는데 이제야 영상에 담게 되는 중앙시장 해내입니다. 깨끗한 수족관을 보니 기대치가 올라와서 잘 찾아왔다 생각이 들었는데 메뉴판을 보니 이것저것 시키기에는 조금 부담되는 가격이라 그냥 해물보듬 일단 2인 시키고 밖에 테이블이 좁아서 일단 간단히 먹고 그 다음에 국물류나 회를 추가하려고 계획을 짰었고요. 이제 좀 어두워지면 더 좋겠다. 바람과 날씨가 너무 좋아서 술 마시기 전부터 기분도 업되고 동네 이쁜 강아지들로 눈호강도 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해버렸어? 해산물 값이 요즘 많이 올랐나봐요. 48,000원 가격에 너무 큰 기대를 안고 와서 그랬는지 몰라도 회도 조금 말라있고 저는 좀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오늘 술이 안 써요. 또 진짜 오랜만에 먹는 거 같아. 20시간 만에 먹는 거 같아. 아까 2분만 먼저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녁 시간이 되니 사람들도 엄청 몰리고 많이 바쁘셔서 소통이 잘 안되니 그냥 소주도 마음 편하게 직접 가져다 먹었고요. 방문해보고 별 감흥이 없으면 굳이 영상에 담지 않는데 여긴 생각보다 호평이 많아서 이날만 제가 운때가 안 좋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어떠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날 만난 사람들과 술자리 이야기의 주제가 좋아서 그랬는지 또 먹다 보니 술자리가 즐거워져서 기록에 남겨보고 싶어서 담아봤고요. 자, 그러면 그간 승부지 채널이 쭉 걸어오면서 맛에서도 그리고 마음에서도 가장 만족했던 식당들 앞에 3곳 먼저 소개해드렸고 나머지 9곳 만나보시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엄청난 응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앞전에 먹었던 오돌뼈가 연탄돼지갈비 향수를 자극해서 그리움에 바로 찾아온 곳. 와, 진짜 오랜만 남원닭발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워낙 유명하니까 오늘은 옆에 제구네랑 살짝 비교를 좀 해보면서 리뷰를 해볼 건데 사실 둘 다 최애예요. 저는 딱히 두 집 맛의 확연한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서 저녁에 오면 그냥 자리 나는 대로 앉는 식당들인데 늘 먹던 돼지갈비 하나, 무뼈닭발 하나, 저는 이 조합이 제일 좋더라고요. 닭발과 돼지갈비 번갈아 가면서 먹으면 그야말로 술이 사라지는 마술. 그리고 여름 내내 그리웠던 석화도 한 접시 추가했습니다. 오, 매우 현실적인 만남이네요. 나도 통두청 갈래. 이런 낙서 보다 보면 음식 나오는 시간까지 지루하지 않고 재밌죠. 저도 더 나이 먹기 전에 승부지 하트 땡땡 하고 싶은데 지금 나이에도 충분히 주책이야. 하지마 그런 거. 이게 날마다 나는 거? 제 나름 신당 공식은 국물닭발 먹을 거면 우정이나 종점, 닭발구이는 남원 제구네인데 성동고 다니는 친구들과 많이 놀았던 추억이 깃든 이 동네. 그래도 역시 자연고가 최고예요. 웬 뜬금 학교 부심. 막걸리 석화가 좀 애매하긴 한데. 여름 내내 생각나는 석화, 이제 시즌이 돌아왔으니 정말 질리도록 먹어줘야겠죠. 있을 때 잘하라고 해서 최선을 다해 먹어주는데도 때가 되면 떠나가는 야속한 녀석. 하지만 또 이렇게 어김없이 돌아오니 너무 반갑네요. 드라마 천국의 계단에서 권상우가 부메랑을 던지면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는 명대사를 남겼던 게 기억나는데 그래, 권상우 정도면 돌아왔겠지. 술이 갑자기 확 땡기네. 돼지갈비까지 나오고 나서 이렇게 비교해보니 왠지 제구네가 더 돼지갈비 양념이 확연히 짙은 것 같기도 하고 기본 미역국에 나오는 구성, 심지어 상추를 떡볶이 접시에 내어주신 것까지도 닮아있는 지인한테 들으니 코다리 찜은 제구네, 라면은 남원이 더 맛있다고 하던데 이럴 거면 남들이 안 시키는 메뉴를 리뷰해드릴 걸 그랬나봐요. 제 사리사욕이 너무 앞섰네요. 앞으로 똑바로 하겠습니다. 언제라도 맛의 추억을 항상 지켜주고 있는 남원 닭발과 제구네, 앞으로도 오래오래 계속 그 자리를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잘 먹고 갑니다. 남자들이 야밤에 한잔하기에 이만한 안주가 또 있을까요? 와, 돼지곱창 너무 사랑해. 황학동 땡초곱창을 방문했습니다. 참 좋아하는 안경할머니네 바로 옆집이라 낮에 오면 선택장애 때문에 서러울 지경까지 오는데 양념막창은 안경할머니네가, 돼지곱창은 땡초가 제 취향이거든요. 그렇다고 두 가게를 1, 2차로 가자니 또 그래본 적은 없지만 사실 그런 코스는 별로 안 땡겨서 그래도 새벽 시간에 땡초곱창이 열려있어 주어서 바로 볶아낸 맛 좋은 곱창으로 한잔할 수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사장님 행가해드리고 싶은 기분. 메뉴판이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하니까 땡초곱창 2인분으로 주문했습니다.
뭐 화장실 가려면 담력 훈련은 덤인 곳. 제가 보기보다 겁이 많아요. 공포영화 같은 거 절대 못 봅니다. 왜 내가 내 돈 내고 무서워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해서리. 배추값이 엄청 비싸요. 비싼 데다가 가끔 녹아. 그래갖고 제대로 못 들어. 저는 혼자 살아서 직접 장을 보니까 요즘 어떤 식자재가 비싼지 알기에 어우 이 몸값 귀한 배추를 또 손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받들었고요. 주문한 땡초곱창 2인분이 금방 나왔습니다. 침 고이는 비주얼, 푸짐한 양. 아, 저는 이거 영상 작업하면서 냉장고에서 소주 꺼냈습니다. 다른 야채 곱창들과의 특징은 당면이 없다는 건데 당면이 타게 되면 땡초곱창 특유의 제맛이 안 나기 때문이라고 확실히 시그니처다운 특징이 있고요. 2000년 그러니까 22년 전 가격은 1인분에 5,000원이었네요. 회사 찾아보니 동시대 BBQ 치킨 후라이드 한 마리가 만원, 롯데리아 불고기 버거 세트가 2,500원이었던데 참 요즘에 이 가격에 팔면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올 텐데 말이죠. 생각난 김에 2000년의 나에게 한마디 합니다. 짝사랑 다 부질없다. 그리고 정신 차리고 2014년 월드컵 준결승 브라질과 독일 스코어 알려줄 테니까 거기에 전재산 올인. 발동 걸린 김에 오돌뼈까지 추가해 주었고요. 곱창의 존재감만큼은 아니지만 상당히 잘 볶아낸 입안이 행복해지는 술안주. 진짜 이 타이밍이면 떠오르는 흔한 말. 그래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볶음밥님이 강림하셔서 탄수화물의 축복을 내려주실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 집중되는 손목 스냅 보이십니까? 리드미컬한 손놀림 중간중간에 밥도 살짝 쿵 눌러붙게 해주시는 센스까지 캬 100점. 이 유혹을 어떻게 참냐고요. 동야가 왜 치즈 먹으면 설치겠다. 아 잊고 있었는데 이모님 한 말씀에 다시 정신이 번쩍 드네요. 곱창만큼이나 이 집에서 인기 폭발인 볶음밥 공식처럼 외우세요. 볶음밥 반드시 치즈 추가 필수. 언제 봐도 놀라운 비주얼에 그야말로 장인의 손길이 닿은 치즈 볶음밥. 궁서치로 말씀드리는데 치즈볶음밥은 꼭 드세요. 진짜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죽어요 죽어. 땡초곱창의 매콤한 양념 맛이 치즈의 느끼함을 확 잡아주고 매운맛까지 중화시켜줘서 궁합이 정말 좋아 중독성 어마한 맛으로 탄생하시나니 살 걱정 그만하고 내 인생 가끔 느슨하게 살자는 생각이 드네요. 암요, 제가 이 몸매 만들려고 얼마나 투자했는데요. 이곳은 근래 발견했던 곳 중 가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구독자 성진님 추천으로 찾아오게 된 이조갈비. 오 간판부터 분위기 죽이네요. 벌써 맛있어요. 간판은 갈비집인데 냉삼을 추천해 주시다니. 하여 찾아보니 인터넷 블로그에도 압도적으로 냉삼을 많이 드시던데 어떤 차별적인 매력이 있는 건지 기대가 되고요. 자리하자마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동양화도 보이는데 오, 저런 건 어디서 파는지 집에 하나 걸어두고 싶네요. 오늘 싸우지 마. 항상 택시 타고 가져가요. 보통은 저녁 6시부터 새벽 4시까지 영업하신다는데 그날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하니 저처럼 새벽에 방문하실 분들은 전화 확인하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음식 주문하고 기다리는데 부부로 보이는 사장님들의 정겨운 모습에 오늘 참 잘 찾아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기분 좋게 만취할 준비는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면 꼬라지가 너무 처참해서 그렇지. 일로와. 비주얼 고운 신선해 보이는 냉삼이 나왔고요. 대각선 테이블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단골 손님이신지 사장님이 소주병으로 컬링을 보여주시길래 왠지 부러워서 저도 부탁드려 봤습니다. 사장님 성격 짱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소주병에다 왜 이런 스티커를 붙인 건지 모르겠지만 크리스마스가 또 어김없이 다가옴을 느끼게 되는 저는 뭐 외롭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날 일하니까. 잠깐만 자판에 눈물이 떨어져서 좀 닦고 올게요. 오하연을 맞춰 이쁘게 구워지는 고기들. 처음에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구나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곧 사라져버리게 되는 깔리는 밑반찬들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평범하게 만나는 반찬들인데도 사장님 손맛이 정말 좋으시네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호일 위에 구워지는 보통의 냉삼 같은 느낌이지만 어릴 때 한강공원에서 구워 먹던 삼겹살 맛과 비슷하게 느껴져서 더 반갑더라고요. 뒤따라 나온 된치는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수저로 먼저 한 입 해봤고요. 아으라는 소리가 절로 튀어나올 정도로 감칠맛 죽였습니다. 아우 개운해라. 신기한 점 있어요. 느끼함 1도 없는 풍미 좋은 얇은 고기. 성격 급한 저 같은 사람에겐 빨리 익어서 또 좋고 메인 고기에 사이드로 반찬이 아니라 이 한 상 자체가 그야말로 메인. 서로의 케미가 너무너무 좋으네요. 아 이제 12월 한 해를 돌아보며 어떤 일이 있었나 추억도 반성도 해보게 되는 달인데 생각해보니 참으로 많은 술자리를 가졌던 지나치게 규칙적으로 살았던 한 해였던 것 같은데 올해 이루고 싶었던 다이어트랑 연애는 다시 또 내년으로 미루게 되었네요. 내년이라고 뭐 다를 것 같니? 뭐 가끔 누가 외롭지 않냐고 묻던데 연애할 때도 뭐 사람이 외로워지는 감정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갑자기 왜 이야기가 여기로 샜지? 다시 빠꾸해서. 감사합니다. 맛도 훌륭했지만 정겨운 모습으로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사장님이 계시니 이런 사람 사는 정이 고파서 이 식당을 더 많이 찾아오게 되는 게 아닐지 이조갈비 진짜 강추드리면서 다음 가게로 이동하겠습니다.
해서 무학동 꽐라포차를 찾았습니다. 영업시간은 저녁 6시부터 아침 6시 50분까지 기재되어 있던데 일단 뭐 아침까지 영업하신다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은 새벽에 회 땡기거나 할 때 마음 편하게 드시려면 여기로 오면 딱일 것 같고요. 단 토요일은 새벽 2시까지, 일요일은 휴문이 참조하시고요. 기본 회에 어느 정도 해산물은 다 있고 포차 이름답게 닭똥집, 꼼장어, 닭발에 찌개류, 마른 안주까지 구비한 왜? 그야말로 술 마시기 완벽한 곳이네요. 깨끗한 수조에서 잠시 뭐 먹을지 고민하다 오랜만에 땡기는 메뉴를 골라봤고요. 서비스로 내어주신 고구마 튀김에 먼저 한잔 하려고 했는데 메인이 바로 나왔네요. 따라게 해주세요. 오, 맞네. 이열 뭔가 고수의 손질을 받고 나온 듯한 오징어회가 나왔습니다. 포를 떠서 나온 강력한 자태, 이 어여쁜 비주얼이 25,000원. 근래 방문했던 횟집들의 오징어회는 얇게 채를 쳐서 나온, 그것도 접시에 반은 오이랑 양파 같은 채소들이 상당한 지분을 차지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오징어회 시키고 뭔가 복사심이 받은 듯한 황송한 이 기분. 아우 고급져라. 이 집에 다른 회를 먹어본 적은 없지만 오징어회 구성만 봐도 다른 메뉴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는, 이래서 뭐든 첫인상이 중요하다 하는 거겠죠. 포를 떠서 나와 씹는 식감도 더 좋았고요. 입에도 착착 감기는 게 오랜만에 먹어서인지 몰라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이렇게 바람직한 오징어를 왜 못생김에 비유할 때 쓰는 건지, 세상에 얼마나 못생긴 것들이 널리고 널렸는데 와 말하면서 잠깐 뜨끔했네. 좋은 데는 오징어 잡는 데 같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한때 오징어 가격이 너무 올라서 금징어라고 불릴 때가 있었죠. 꼭 그럴 때 왠지 더 먹고 싶어하는 저희 못된 심리 때문에 한동안 마음고생을 좀 했던, 산오징어가 귀했던 지난날 해프닝도 생각나고, 요즘 시세는 잘 모르겠지만 왠지 한 번 올라간 가격은 좀처럼 내려오질 않는 것 같은 불편한 느낌. 초장, 간장, 쌈장 뭘 찍어 먹어도 잘 어울리는 오징어회, 낙궁합 좋은 깻잎까지 즐거운 음주의 시간. 부부로 보이는 사장님들께서도 말 잘 걸어주시고 친절하셔서 오늘 정말 기분 좋은 시간을 가졌네요. 다음에 인원 보충해서 다른 안주들도 먹어보고 싶은 재방문회사 200%의 꽐라포차였고요. 요즘 회를 못 먹었더니 성격이 이상해지는 것 같던데, 뭐 성격은 원래도 이상했지만 해서 유독 새벽 시간이 쌀쌀한 요즘 가슴속까지 시원해지는 맛있는 물회를 먹을 수 있는 곳 불꽃닭발을 방문했습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열치열 하다가는 감기로 고열하는 경우가 생길지도 모르겠지만 뭐 몸을 그리 끔찍히 생각했다면 이 시간에 술 마시러 여기까진 안 왔겠죠. 이거 자랑이다. 근데 추운데 야. 아니 내가 일부러 와우, 알탕이 38,000원이라 요건 가격대가 좀 있으니 멤버들이 많아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때 꼭 시켜보고 싶네요. 알탕이 38,000원이라 뭐가 어떻게 들어간 구성인 거지? 어우 궁금해. 구찌는 맵게, 알마니는 중간, 샤넬은 안 맵기라고 써있는데 저는 명품을 잘 몰라서 무슨 상관관계인지는 모르겠사오만 개인적으로 사람이 먼저 명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접니다. 아 그놈의 정신승리는 어디까지 갈지. 뭔가 아이언맨 슈트가 생각나는 멋진 냉장고에서 원하는 주류 편하게 골라서 드시면 되고요. 닭발집인데 뭔 물회를 먹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입구에 깨끗하고 큰 수족관을 보고 나니 믿음으로 주문했고요. 고속버스 휴게소 생각나게 하는 맛의 오뎅국과 우동 마렵게 하는 매콤한 빨간 단무지가 기본으로 나왔네요. 이쁜 그릇에 푸짐히 담겨져 나온 물회 한 접시, 섞기 전에 그토록 그립던 회 한 점을. 아, 이 시간에 매장에서 회 먹기 정말 쉽지 않은데 또 이렇게 고마운 집들이 어딘가에 있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네요. 양도 꽤 넉넉하고 개인적으로 소면도 따로따로 챙겨주셨는데 시원한 날씨, 차가운 소주, 가슴 시려오는 물회. 남자한테는 차가운 게 좋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래쪽 아니야? 개인 소면이야? 와 너무 좋다. 우리 괜찮네. 맛있다. 저는 맵고 뜨거운 걸 잘 먹어야 참을성 많은 사람이 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자랐는데, 그럼 차가운 걸 잘 먹는 사람은? 뭐긴 뭐겠어요. 머리만 띵하겠지. 아우 골 아파. 저는 사실 멍게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멍게 특유의 향이 도드라져서 물회에는 가급적 안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는 편인데 이 집 물회는 그 향이 과하지 않아 1도 거부감 없이 잘 먹었네요. 매콤새콤한 양념의 밸런스도 좋고 이 집 물회 꽤 맛있습니다. 물회 육수는 조금도 놓치기 싫어서 소면으로 야무지게 비벼줬고요. 가끔 물회에 밥을 말아 드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저는 절대적인 소면파입니다. 취향이에요, 취향. 여기서만 만나볼 수 있는 오돌뼈도 추가로 주문해 주었고요. 매운 거 못 먹는 사람들은 오이랑 곁들여 먹으면 매운맛도 잡아줄 것 같아 이렇게 배려하신 건지 의도는 모르겠지만 파채랑 오이를 듬뿍 올린 참 재밌는 비주얼이죠. 오돌뼈보다는 뭔가 똥집에 가깝네요. 맛은 평소에 먹는 오돌뼈라기보다 뭔가 분량이 확 나는 연탄 불고기에 가까운 맛인데 뼈부위보다는 살이 훨씬 더 많아서 왜 갑자기 기사식당 생각이 나지? 여튼 굉장히 개성이 강한 녀석인 만큼은 확실하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여기 오돌뼈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파향 확 나는 돼지갈비 먹는 느낌으로 술안주 삼아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알탕 구경하러 또 오겠습니다. 물에 너무나 맛있게 잘 먹고 갑니다. 해서 오늘의 전투장, 신당 중앙시장 사이골목 안에 위치한 인생 대패를 방문했습니다. 앞에 인생은 좋은데 뒤에 대패라니까 어감은 그닥이네요. 인생을 크게 진 느낌? 뭐래?
테이블 이용료 1,000원. 진짜 셀프-바 있는 고깃집은 너무 좋아요. 먹고 싶은 것만 먹을 만큼 가져오면 되니까 맘 편하고 잔반도 안 남고. 대패삼겹 100g에 4,500원, 우삼겹은 5,500원인데 일산에서 오는 분들 차마 그렇게 대접할 순 없어서 이 식당 얇은 고기 중 가장 비싼 한우 차돌박이로 플렉스 하겠습니다. 100g에 12,000원. 모든 첫 주문은 3인분부터라고 써있고요. 고기는 나왔는데 일행분이 좀 늦으시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길래 일산에서 이거 먹으려고 택시 타고 오는 중이라니까 살짝 놀라시면서 지으셨던 그 아리송한 표정, 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네요. 모르게 챙겨왔네. 진짜 너. 야 이런 거는 여자 있을 때가 보라고. 나랑 먹을 때 이런 거. 살면서 이 나이 먹고 진짜 술자리에서 이만큼 진심인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남자 둘이서 마시는데 뭐 이런 쓸데없는 철저한 준비성. 아침 공복에 마시는 따뜻한 물은 바이러스 독소를 제거해 주어서 면역력을 강하게 한다는데 아침 공복에 마시는 소맥은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뭐 조상님들을 빨리 뵐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같은 고기 향이라도 희한하게 이 얇은 종류의 고기들은 보통 배가 덜 차는 듯한 기분인데 저만 그런가요? 먹어도 돼. 아니야. 좀 많이 안 갔어. 고기인데? 안돼. 그래. 어쨌든 좋은 고기는 소금만 찍어 먹을 때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을 너무 많이 내려주셨는데요. 저희 나가고 나서 문 앞에 뿌리셔도 될 정도의 양이네요. 제가 왜 그랬냐면은 배려식. 남이 이렇게 챙겨주는 거 익숙하지 않은데 나한테 잘해주지 마. 사람 헷갈린다고. 요즘 같아서는 정말 24시 고깃집들 찾기 힘든데 심지어 맛도 좋아요. 가격도 작년에 비해 오르긴 했는데 이 정도면 꽤 착한 가격. 육개장 먹고 싶다고 해서 시켜줬는데 우리 이렇게 자주 만나면 아마 우리 지인들이 조만간 육개장 먹을 일이 있지 않을지. 건강하자 우리. 어마무지한 고기향에 배불러서 다른 곳 못 들리고 1차로 끝날 뻔했던 세상 모든 인심을 뚝배기 안에 때려 넣은 것 같은 국밥집 어메블 돼지국밥부터 방문했습니다. 와 요즘 물가에 국밥 한 그릇 6,000원이라 음식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만족스러운. 저희 메뉴 순서대로 돼지국밥집이니까 돼지국밥 하나, 순댓국밥 하나, 그리고 수육 하나 시켰는데 와 이게 10,000원이야? 10,000원짜리 수육부터 심상치 않은 내공으로 등장. 이게 6,000원이야? 와 이토록 저렴한 가격에 이 정도 고기향이라니 살짝 당황스러운데 그냥 여기서 리뷰를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컷해도 될 것 같은데? 식사 시간대가 아니었는데도 매장은 이미 만석에 약속이라도 한 듯 테이블마다 술병은 필수로 올라가져 있는 뭐 다 처음 뵙는 분들이지만 마음만은 같았던 국밥에는 역시 초록병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져요. 밀양돼지국밥이랑은 다르게 돼지뼈를 우려내 색이 탁한 것이 부산 돼지국밥의 특징인데 이 집은 또 특이하게 뭔가 닭육수 맛이 살짝 가미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른 식당이랑 차별된 닭껍질 기름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또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가격도 저렴한데 양도 많고 맛까지 좋으니 야 얘를 어쩌면 좋니. 예상외로 맛이 너무 깔끔하고 머릿고기의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부위들이 골고루 있는 데다 어제 과음하고 눈 뜨자마자 온 거라서 살짝 속이 더부룩할 줄 알았는데 국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가서 속 편안한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야 진짜 많다. 와 뚝배기 안에 숨은 공간이 더 있거나 돼지고기가 뭐 드래곤볼의 피콜로도 아니고 막 재생을 하는 건지 왜 먹어도 안 줄어들까요? 10,000원은 좋게 받으셔도 될 것 같은 다른 식당 특이랑 비슷한 양. 순대 잘 안 먹는데. 개인적으로 순댓국에서 가장 존재감이 별로라고 생각하는 순대도 기왕 영상 찍는 거니 한 개 정도 먹어줬고요. 순대에는 이걸 찍어 먹어야지라는 논쟁을 피하기 위해 그냥 아무것도 안 찍고 한 입. 그래도 순대는 역시 떡볶이 국물이죠. 정말 아침 푸짐히 한 상 거하게 잘 먹었던 어메블 국밥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침 7시까지 영업하신다는 곰부부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이고요. 냉삼이랑 꽃게탕이 맛있다는 리뷰들이 많던데 저는 간만에 닭도리탕이 너무 땡겨서 사람이 4명이라 넉넉하게 특대로 플렉스하게 주문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 식당을 찾은 이유는 음식도 음식이지만 나오는 반찬 구성을 극찬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계란 입힌 분홍 소세지부터 김치전, 맛살, 소세지 볶음, 메추리, 장조림 등등 제가 좋아하는 오이 무침에 각종 김치까지 손이 많이 가는 술안주들 아니 밑반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진짜 4개씩 다 주시네. 역시 제일 먼저 손이 가는 추억의 소세지. 어릴 때는 햄을 훨씬 좋아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요즘은 분홍 소세지가 더 취향이 되었네요. 이래서 인생을 길게 봐야 한다고? 소세지 최후의 승자. 그 옛날 핫도그도 프랑크 소세지 말고 이런 비슷한 맛의 소세지로 만들었던 것 같은데 50원에 사 먹었던 기억이. 어우 치매 초기는 아닌데 최근 일보다 옛날 기억이 더 선명하네요. 변호사 내가 써야 돼 지금. 김치전도 얇게 부쳐주신 전체적으로 반찬들이 짜지 않고 생각이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란 오이 무침 같은 경우에는 만약 저희 집 냉장고에 있었으면 밥 먹을 때마다 소주 한 병 올릴 것 같은 위험한 맛이었습니다. 뭐 소주 한 병에 전혀 위험을 느끼진 않지만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이 추가하면 눈치 보이는 귀한 반찬 메추리알까지. 컵라면 먹을 때 시중에서 파는 3개 들어있는 훈제 메추리알 가끔 넣어 먹는데 보통 편의점에서 구입하기에 가격은 살짝 지랄이지만 안 드셔본 분들은 한번 드셔보세요. 찐맛. 여기도 상당한 조합이죠. 비엔나 소세지에 피망볶음. 아우 진짜 나온 안주 하나하나가 다 맛있네요. 아 반찬이라고 임마. 하여 나온 닭도리탕 특대 4만원. 국물이 엄청 많아서 진짜 그야말로 탕인데 여기서 보통 성향이 한번 나뉘죠. 닭 좋아하는 부위가 각자 달라서 반대 성향을 만나야 인생이 좀 순탄하게 갈 텐데 옆에 있던 망나뇽이 닭도리탕은 다리가 원래 없는 거 아니냐고 나름 헌신적인 연애를 했던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전 여친이 닭다리를 좋아해서 닭다리를 모르고 사는 삶을 살다가 다행히 전 여친은 퍽살을 좋아해서 닭다리라는 음식을 다시금. 아 슬프니까 여기까지. 얼큰한 국물에 소주 한두 잔 이야기 나누며 마시다 보면 탕도 푹 끓어서 닭의 양념도 깊이 배이고 감자도 보슬보슬해지는 게 그냥 얘는 삼계탕이나 백숙 같은 보양식보다는 그냥 술안주 하려고 애주가들이 개발해낸 음식이 아닐지. 배고프니까 술이 잘 들어가네. 배가 고프면 밥을 시켜 먹어 임마. 메인으로 시킨 닭도리탕 맛은 그냥 쏘쏘했지만 반찬들의 존재감이 너무 큰 좋아하는 반찬 몇 개 추가 부탁드렸는데 그만큼 소주 병수로 보답한 훈훈했던 술자리. 특히나 오이무침은 진짜 닭고기 먹는 도중에 입도 개운하게 해주고 둘의 궁합이 이렇게나 좋다니. 메인도 메인이지만 저는 이 반찬들이 생각나서 또 오고 싶을 것 같네요. 반찬 푸짐하게 주는 곳이랑 셀프바 있는 곳도 많지만 최근에 만난 식당 중에 이렇게 술안주하기 좋은 구성으로 나온 건 진짜 행운이라고 생각했고요. 새벽 늦은 시간 되니 테이블도 점점 차면서 삼겹살 시키는 테이블이 많던데 고기 먹으러 또 오고 싶네요. 닭도리탕 양도 꽤 넉넉했고 육수까지 리필해가면서 다 먹었고요. 메인 안주로 반, 반찬으로 반, 소주를 마셨던 이상 집밥이 그리울 때 찾고 싶은 곰부부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11시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동대문 시장 상인들에게 일명 매너라고 불리는 이름 참 강렬한 포차 매운 여자를 방문해봤습니다. 설마 손이 매우시진 않겠죠? 술 마시러 갔다가 얻어맞기 싫은데. 이른 아침인데도 정신줄로 온 술 취한 젊은 영혼들이 이렇게나 많을 줄이야. 그래 바로 여기야. 잘 찾아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에 나까지 취하는 것 같아. 일단 추천해준 지랄계란 하나 시키고 디저트도 있는데 연유 딸기, 꿀토마토. 무슨 소리? 디저트는 역시 해장국이지. 전체적인 메뉴 구성이 한참 다니던 대학가 호프 느낌이랑 비슷한데 저는 여기 대표 메뉴 산오징어 초무침을 시키려고 했으나 이미 품절이라고 하셔서 아쉬운 대로 산낙지 초무침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시가로 전날은 4만원이라고 하셨는데 둘이서 먹기에는 이건 좀 가격이 세네요. 그래도 다른 안주보다 비싼 걸 리뷰하는 게 보시는 여러분들께 더 좋은 컨텐츠가 되겠죠. 역시나 등장부터 재미진 지랄계란. 속된 말인데 딱 요즘 저 사는 거랑 비슷해서 이 두 글자가 친숙하게 다가오네요. 만두소를 생각나게 하는 참치와 야채의 버무려진 식감 그리고 치즈까지 꽤 맛있는 훌륭한 술안주가 되었고요. 왜 맛있고 지랄이야? 너는 왜 맛있어도 지랄이야. 그리고 나온 메인 양념은 똑같은데 재료만 달랐던 낙지 초무침. 난 오징어가 좋은데. 4만원의 비싼 감은 좀 있었는데 무엇보다 술맛 나는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아깝진 않더라고요. 맛깔나게 비비니까 산낙지의 꿈틀거림도 눈으로 관람하게 되고 맛있는 김까지 싹 해서 야 이게 진짜 소주 안주죠. 뭔가 이런 음식은 먹어도 살이 안 찔 것 같은. 그거 네 생각. 양푼 안에 꿈틀거리는 낙지의 생명력을 보면서 저렇게 꿈틀대며 지랄맞게 살아가야겠구나라는 스스로 비장한 다짐도 해봤고요. 가을 타는 것도 아니고 요즘 그냥 술 먹으면 지랄이네. 시끌시끌한 매장 분위기가 마치 옛날 어릴 적 건대에 안주 3개 A세트 B세트 막 10,000원 12,000원일 때 그때 감성이 생각나는데 잠깐 너 몇 살이세요? 만원에 안주 3개? 뭐 그 시절 열심히 알바해놓고 친구들 만나 술 먹는데 돈을 다 썼어도 미래가 전혀 두렵지 않았던 시절들이 있었죠. 다시 돌아가고 싶다. 그렇게 열심히 내 돈 써가며 키워놓은 대형 술집들은 지금 나이 먹었다고 들어오지 말라 하더군요. 헌팅포차는 나이 제한을 둔다나. 이런 매정한 것들 내가 니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양념이 딱 어린 친구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어린 친구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입맛이야. 네가 옛날 어렸을 때 좋아했던 아니 친구 좋아. 딱히 초무침 양념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뭔가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싶더니 그 옛날 학교 매점 쫄면 맛이 생각나더라고요. 반갑네요 맛. 지랄계란은 치즈가 들어간 오므라이스 맛에 가깝던데 매장 운영시간도 제 음주시간과 맞아 떨어지고 저도 젊긴 한데 더 젊은 에너지까지 충전되는 것 같고 지인들과 간만에 시끄럽게 놀고 싶은 날 다같이 방문해보고 싶은 곳이었네요. 여기 고추장찌개도 유명하다던데 같이 먹으러 갈 사람. 요즘 많이 외롭니? 아무래도 상호가 매운 여자니까 다음엔 빨간 음식 위주로 시켜봐야겠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야 기만목판이다. 빨리 뭐해 거기서. 저 화상 저거 진짜. 나와 임마.